올해는 아무래도 롤스로이스랑 좀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 세종문화관에서 펼쳐졌던 롤스로이스 팬텀 시리즈 2 론칭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이 팬텀 시리즈 2라는 건 2017년에 출시했던 8세대 팬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정말 좀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공개가 됐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왔던 그런 행사였는데 어떤 면면들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마 황홀하실 겁니다. 커튼이 덮여있는 이 팬텀의 존재감만으로도 팬텀이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딱 느껴지는 그런 존재감이라는 게 있죠. 이 크기에서 오는 존재감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커튼이 덮여 있어도 그 특유의 헤드램프와 판테온 그릴이 가지고 있는 앞에 딱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권위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커튼이 샥 벗겨지는 순간에 제가 제일 놀랐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바로 컬러였습니다. 보통 이런 차들을 론칭할 때는 되게 좀 어두운 컬러를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구에서 제일 검이적인 차거든요. 팬텀은 검은색도 되게 여러 가지 검은색이 있잖아요. 먹검정과 까마귀 검정을 이렇게 해서 투톤으로 한다거나 예를 들면 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이번 팬텀 그렇지 않았어요. 되게 공격적인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미지를 파괴하는 의미에서 공격적이라는 뜻입니다. 컬러가 공격적이었다는 게 아니라 외장은 몬테베르데라는 컬러와 블랙 투톤입니다. 이 몬테베르데는 브라질에 있는 어떤 지역의 이름인데요. 롤스로이스의 의지는 개척되지 않은 자연의 녹색과 푸른색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몬테베르데를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거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어떤 산맥, 숲 이런 느낌의 지역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막 산맥이 푸르게 있고 울창한 지역보다는 우리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습기도 있고 저쪽에는 브라운도 섞여 있고 막 쨍한 녹색이 아니라 약간 톤이 좀 짙은, 제가 지금 이런 컬러는 좀 되게 반짝반짝하는 녹색이잖아요. 이게 불 껐을 때 보이는 그런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이 닿지 않은 미개척지의 아주 날것의 녹색, 그런 땅을 의미하는 그런 컬러라고 합니다. 그 위에 롤스로이스의 상징인 코치라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전 세계에 이거 그릴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는데, 어쨌든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코치라인은 피오니 핑크라는 색깔을 썼습니다. 피오니는 작약이에요. 너무 이 섬세한 꽃잎들이 이렇게 겹겹이 있는 우리 그 결혼할 때 부케에도 많이 쓰는 정말 아름다운 색인데, 미개척지에 자연이 살아있는 땅 위에 작약이 한 송이 피어있는 걸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이 코치라인은 마크 코트라는 장인이 손으로 직접 그리는 라인인데요. 이 한 면의 코치라인을 그리는데 약 3시간 정도가 걸리고 차 전체 라인이 한 6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라인의 두께는 3mm 정도? 이 라인을 긋기 위해서 특별한 붓을 쓰는데 이 소털이랑 다람쥐털이 섞여있는 그런 붓을 쓴다고 해요. 왜 이런 컬러를 썼을지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롤스로이스 아태 지역 총괄 아이린 니케를 보면서 조금 이해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팬텀은 시간이 흘러도 불변하는 럭셔리 상징이자 기준 그 자체다. 최고의 디자인과 세심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장인 정신의 결합을 상징하는 가장 롤스로이스다운 롤스로이스. 젊은 층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스타일을 절묘하게 변화를 시켰다고 하고, 팬텀이야말로 구두되어 있는 장인들이 고객 각자의 취향에 맞춘 걸작을 제공할 수 있는 궁극의 캔버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 팬텀 시리즈 2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편안하고 또 어마어마한 힘과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유쾌하게 럭셔리한 감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고요. 직접 본인이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 롤스로이스에 젊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고객들은 차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팬텀 같은 차는 1925년에 처음 출시를 했던 차인데 지금까지 8세대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긴 거죠. 고객들이 이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리프트도 라이트 터치라는 개념으로 아주 세세한 변화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폭넓은 비스포크 옵션을 제공한다고 해요.
스티어링 휠이 조금 두꺼워졌어요. 이것은 오너 드라이브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이게 좀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어야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팬텀이 역동적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차의 성능을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6.75L 트윈 터보 V12 엔진을 쓰고 있고요. 91.8kgm 최대 토크고 최대 출력은 563마력입니다. 이 엔진은요 사실 개발 단계부터 고장 없이 한 750만 번 정도 회전한 후에야 정식 생산 허가가 떨어진 그런 엔진이라고 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롤스로이스를 구매하고 있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전년에는 전년 대비 67% 팬텀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아태 지역에서 팬텀이 제일 많이 팔리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해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도 젊어지고 있고 팬텀도 젊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테온 그릴 상단과 주간 주행 등 사이에 세련된 수평선이 하나가 더해졌고요. 헤드램프 주변에는 롤스로이스 실내에 이 헤드라이딩에 있는 수많은 별들 기억하시죠? 그 별들이 헤드램프 주변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수백 개의 별들이 실제로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테온 그릴도 좀 변했어요. 이게 그릴의 각도가 이렇게 약간 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조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둘러서 보면 다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정면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각도로 보면 기둥들이 정말 여러 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롤스로이스의 전통적인 디자인 키우들은 다 살아있죠. 짧은 오버행, 그리고 긴 휠베이스, C필러 굵은 것도 그대로고요. 전면부 팬더부터 리어램프까지 이어지는 스플릿 벨트라인도 아주 비율을 강조하는 느낌이 살아있고, 아프터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스펙터리 꼭 보고 오십시오, 여러분. 아프터라인은 마치 배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아래쪽을 싹 깎은 겁니다.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롤스로이스가 늘 강조하는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승차감을 강조하는데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데도 아주 독특한 그런 느낌을 주는 중요한 라인입니다. 안에도 그레이와 피오니 핑크 파이핑과 스티칭이 있습니다. 이런 컬러가 이렇게 다 조합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핑크, 이런 그린, 이런 그레이가 이렇게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의 조합이 이렇게 예쁘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거는 이것은 롤스로이스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감각적인 조합이기 때문일까? 이것 좀 고민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너무 예쁘고, 조수석 앞에 갤러리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투명한 유리 안에 모든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계기판도 안에 있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유리창 안에 있습니다. 조수석 앞에는 지금 루테늄 블룸이라는 특별한 아트피스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작품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티스트랑 협업한 작품을 그거에 맞춰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내 딸이 그린 그림을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내가 그린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곤충의 어떤 표본을 넣을 수도 있겠고, 뭐 이것은 상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갤러리,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갤러리를 안에다 구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매버릭 모델에는 루테늄 블룸이라는 게 설치가 됐는데요. 꽃의 섬세한 윤곽에서 영감을 받은 기하학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루테늄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금속인데 원자 번호가 44번이고요. 정말 단단한 은백색을 띠는 금속입니다. 백금처럼 보이는데 백금은 아니고 정말 좀 귀한, 어떤 산업군에서는 요정의 가루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IBM 연구원들이 붙인 별명인데, 하드디스크를 만들 때 어떤 얇은 마크를 이 루테늄으로 만들면 저장 용량이 4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별명이 생겼다고 하고, 루테늄 블룸이라는 뜻, 루테늄이 꽃처럼 피어나는 느낌, 피오니 핑크라는, 그리고 몬테베르데라는 컬러, 자연과 꽃의 모티브를 이 매버릭이라는 모델에 문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예술적으로 조합을 한 그런 차로 론칭을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재밌고요. 이 팬텀 실내에는 약 48개의 우드 파트가 쓰이고 있는데 제작에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끊김없이
매끄러운 나뭇결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한 대의 팬텀에는 한 그루의 나무만 쓴다고 하고요. 이 안쪽에, 이 매버릭 모델의 안쪽에도 보면 우드 패널이 이음새가 없고 정말 넓은 한 판이에요. 대량 생산으로는 이런 게 불가능하고요. 워낙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두드에 있는 공장에 갔을 때도 보면 거의 그냥 공예하시는 장인분들이 작업대 위에서 이걸 작업을 하시거든요. 이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의 개념이 모빌리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가격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지금 시작가가 스탠다드 휠베이스가 7억 1,200만 원부터고 익스텐디드 휠베이스는 8억 2,600만 원부터거든요. 거기에 이제 폭넓은 비스포크 옵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건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세계고요. 이런 세계는 사실 내가 뭐 소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런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에 시승 기회를 주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좀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시승기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사실 롤스로이스를 살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못 사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좋은 계기로 이 롤스로이스를 한번 접해보고 어떤 꿈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로즈 팬텀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거는 스웨덴에 있는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비스포크를 주문해서 받았던 그런 모델인데 이 사람은 내가 시계의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사업을 번창시킨 다음에 내가 롤스로이스를 사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미에 대한 어떤 애정, 열정, 그리고 딸이 직접 고른 컬러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본인만의 팬텀을 인수를 했는데 절대 이 차는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롤스로이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좋은 취향, 어떤 좋은 의미, 어떤 각오, 목표, 성취 이런 게 없으면 롤스로이스를 사는 게 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랑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나의 만족, 어떤 기념을 위해서 사는 그런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롤스로이스는 뭐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벌써 제가 한 30분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편집하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빨리 내일 모레까지 편집해야 되는데 길게 얘기가 좀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재밌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빅PD가 편집하면 너무 좋은데 이번엔 제가 편집할 차례여가지고 어떡하지? 구독과 좋아요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들도 속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소중한 분들